네, 이슈가 되고 있는 인물을 살펴보고 집중 조명해보는 수도권 인물탐구입니다. 오늘은 어떤 인물이 자신의 이름을 올렸을까요? 먼저 오늘 첫 번째 인물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수도권 인물탐구 오늘 첫 번째 인물은 최홍규 쇠떼박물관장입니다. 최가 철물점 주인으로 알려진 최홍규 쇠떼박물관장이 최근 한 달 동안 이화동 마을박물관 2015 총괄 감독으로 전시회를 마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최홍규 관장은 1976년 19살 때 유통과 제조가 가능한 철물 공장에서 공법을 배웠는데요. 군제대 후 철물점에 본격적으로 취직해 갖가지 철 부품으로 장식물을 만들며 다양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이후 80년대 중반 예술의 전당 공중전화 부스와 휴지통 제작에 참여해 호평을 받은 그는 1989년 10여 년 경력을 바탕으로 금속 회사를 차려 독립했습니다. 이어 최가 철물점 이름으로 주문 제작을 넘어 디자인 개념을 넣은 철물 작품을 창작해 전시에 출품하면서 그는 작가의 이름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최홍규 관장은 우연히 발견한 낡은 좌물쇠의 매력에 빠져 이 자물쇠가 5,000개에 이르자 2000년 대학로에 쇠떼박물관을 지어 개관했는데요. 이후 2006년 종로구에서 시작한 낙산 공공미술 프로젝트 벽화에 참여하며 이화동 빈집을 개조해 주민으로 이주했습니다. 이화동 마을 자체를 근대 문화유산으로 보존하기로 결심한 그는 2012년 개인 갤러리 수작을 비롯해 지금까지 무려 6채의 빈집을 직접 개조해 박물관으로 변신시켰는데요. 함께하는 문화예술인들이 늘어 20여 명의 건축가, 화가, 금속 공예가 등이 동참하게 됐습니다. 자신의 작업 공간인 최가 철물점 대장간과 출판 디자이너 홍동원 씨의 책 공방 등 6곳은 상설 전시를 하는데요. 최근에는 토박이 주민들의 생활 소품과 살아온 이야기를 소개하는 마을 갤러리도 생겼습니다. 최홍규 관장은 앞으로 마을 공동 게스트하우스와 음식조리나 금속 공예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공방을 주민들이 직접 운영하고 수익도 얻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앞으로의 활동에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인물 살펴봅니다. 수도권 인물탐구 오늘 두 번째 인물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외한, 김달선 할머니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두 분이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도 받지 못한 채 같은 날 영면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에서 생활해온 김외선 할머니는 건강이 악화돼 지난 11일 오후 8시 40분께 숨을 거두었습니다. 경북 안동에서 출생한 김외한 할머니는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중 가장 젊었는데요. 일본 홋카이도로 끌려간 1945년 할머니의 나이는 불과 11살이었습니다. 온갖 고초를 겪은 할머니는 전후징용을 다녀온 남편과 결혼해 슬하에 4남 1녀를 뒀고 1998년 남편의 권유로 정부의 위안부 피해자로 등록했는데요. 건강이 악화되면서 2012년 12월부터 나눔의 집에서 생활해왔습니다. 경북 포항에 사는 김달선 할머니도 이날 오후 9시 15분께 포항의 한 병원에서 노환으로 별세했는데요. 불과 30여 분의 시차를 두고 두 분의 할머니가 한많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김외선, 김달선 할머니 등 두 분이 세상을 떠나면서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피해자 238명 중 생존자는 50명으로 줄었습니다. 경북 포항에서 태어난 김달선 할머니는 1943년 흥해시장에서 일본 순경에 의해 경찰서에 강제로 끌려가 위안부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혼자서 생선과 채소 장사를 하며 어렵게 생활하다 1996년 주변의 권유로 위안부 피해자로 등록했습니다. 여성가족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위안부 피해 생존자의 평균 연령은 88.4세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피해자 할머니들의 한맺힌 사죄 보상 요구에도 일본 정부는 속 시원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들에게는 물리적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일본 정부의 사죄와 보상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겠는데요. 김외한, 김달선 할머니 두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인물탐구였습니다.